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이었죠. 국내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확인한 지에 2개월여 만인데요. 네, 사실상의 종식 선언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김지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어쨌든 이 2달여 만에 이제 정부가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을 선언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이제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을 정상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첫 환자 발생 69일 만입니다. 예.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게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제 오늘 오전 8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메르스 대응 이제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엄격한 국제 기준에 따른 종식 선언을 위해서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예. 이제 집중관리병원 15곳이 모두 해제가 됐고 지금 23일간 새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어제 격리자가 모두 0명이 됐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 국민은 안심해도 좋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이제 떨쳐버리고 경제생활, 문화생활, 일상생활을 모두 정상화해달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다만 지금 치료 중인 환자 가운데 한 명의 상태가 양성과 음성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환자가 완쾌되고 나서 그 이후가 되는 아마 이제 한 다음 달 하순 이후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좀 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차원에서의 공식 선언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겠고 또 이제 메르스와 관련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서 경제 활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정부는 당초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그 종식 선언 방식을 따라가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종식 선언이 좀 앞당겨진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제 딱 일주일 전에 지난 21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이제 마지막 완치자 다 완치된 후에 28일 후에 종식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WHO 세계보건기구의 이런 방식은 좀 보수적이지만 좀 엄격하고 하지만 WHO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떠한 이제 정당성을 살리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가 그 원칙을 사실상 지금도 고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식 선언을 했지만 이거는 좀 의학적인 방향에서의 종식 선언이라서 이거를 뭐 다음 달 말 이후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오늘 이제 황교안 총리가 이제 종식 선언을 이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냐면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몇 달간 우리 경제가 많이 얼어붙어 있어서 경제를 조기에 되살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황도 감안을 하고 또 WHO의 권고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의료계도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런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진짜 의료계가 이번 이제 메르스 사태에 있어서 초기에 너무 대응을 못해서 심한 이제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메르스 종식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견해를 좀 견지를 해야 하는데 이제 민관 합동 회의를 이제 어제 열었습니다. 의사협회, 또 병원협회, 그리고 대한감염병학회, 감염학회, 예방의학학회. 아무튼 이 메르스와 관련됐던 모든 이제 기관과 단체들이 모여서 정부와 함께 이제 회의를 했고 저도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이제 의료 단체와 학회들은 어제가 참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격리자가 0명, 그야말로 제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에게 말을 했고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가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한 것도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납득을 했기 때문에 정부와 이제 의료계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어제 그 환자가 한 명 남았다고 지금도 현재 이제 음성 판정을 받지 않는 환자가 한 명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했어요. 이 환자가 어떠냐. 그런데 양성과 음성을 오간다는 뜻이 뭐냐면
계속 이제 양성만 나오면 그야말로 좀 상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음성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정상적인 그런 컨디션을 찾아간다는 의미고 저희가 많이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이달 말쯤이면 좀 완치가 될 것으로 의료진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후에 28일 후니까 한 9월 이후로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아주 큰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메르스로 인해서 어쨌든 경기가 얼어붙은 게 가장 큰 문제이잖아요. 요즘 그 유커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이제 한동안 시내에서 빨간 관광차를 좀 보기 힘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소 좀 유커들이 시끄럽잖아요. 좀 보면 길을 다니다 보면 이제 유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스 국내 그 종식 선언과 관련해서도 중국 현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유커들이 이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중국인이 우리나라 그 경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실상 종식을 기다려 왔고 사실상 어떤 통계치를 보면 몇 주 전부터는 이제 많이들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다음 달에 한 1,000명의 유커들을 단체 관광객으로 이제 데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중국의 큰 이제 여행사와 함께 이제 1,000명의 단체 관광객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좀 그게 좀 상징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8월이고 이제 메르스 종식을 오늘 선언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도 유커들을 이제 그야말로 모시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식 선언이 이제 또 외신을 통해서 전파가 되면 이제 더 많은 유커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커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뭐 닫았던 지갑을 좀 열고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대대적인 세일이 진행 중인데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요. 정말 뜨겁습니다. 저도 이제 한 곳을 다녀왔는데 한 그 백화점에서는 행사장을 빌려서 이제 떨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세일 중이다, 떨이 중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제 4일 동안 열렸는데 워낙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매출액을 이제 사실상 이제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 됐을 때 원래 4일간의 기간도인데 매출액을 훨씬 뛰어넘는 그 정도의 이제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그 백화점 말고도 지금 다른 유명 백화점에서 이제 명품 세일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에 질세라 대형 마트에서도 이제 각각의 컨셉을 잡아서 이제 본격적인 또 이제 휴가철이고 그러니까 컨셉에 맞은 그런 이제 대대적인 할인 행사. 이제 30-40%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60에서 70%까지 대대적인 할인을 하고 있어서 좀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가서 마트에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나오시게 됐나요? 했더니 TV에서 지금 떨이 중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은 세일 중입니다. 이런 뭐나 보도가 많이 되니까 그동안 좀 우리 국민들도 좀 웅크려 있었는데 좀 그만큼 좀 마음이 열리면서 지갑도 함께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웅크린 대한민국이 이제 기지개를 펴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메르스 취재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보건담당 기자로서 그 개인적으로 격리도 하셨었고 그렇죠. 굉장히 좀 많은 에피소드 있었을 것 같은데 끝으로 국민들께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인데요. 저는 이 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안과 경계심. 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메르스라는 것은 정말 감염내과 의사들 말고는 몰랐습니다. 의료진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지금 36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도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신변종 바이러스들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감염 쪽에서는 후진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금방 내 어떻게 좀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만이라도 선진화된 의식을 가져서 내가 외국에서 다녀왔는데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신고를 하고 어느 지역을 다녀왔다 말을 해야지만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이제 36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과 경계심 사이의 어떤 그 확연한 차이는 또 우리 언론이 또 이제 해드릴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를 포함해서 참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어쨌든 오늘 사실상 메르스 종식이 선언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